안녕하세요. 네, 임용 최종 티어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최근에 특강 영상도 많이 못 올렸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려고 겸사겸사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네, 먼저 티어 얘기를 좀 해보면요. 223명, 사전 티어보다는 한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최종 티어 기준 29명 늘었고요. 사전 티어 대비는 작년에 사전 티어는 39명이 늘었는데 이번에는 최종 티어는 29명 늘었으니까 뭐 사전 티어에 비해서는 최종 티어는 이렇게 막 많이 늘었다고 보긴 어려운데 어찌됐건 이것도 충분히 긍정적인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0여 명의 숫자라는 거는 지금 응시생이 800여 명인 거, 작년 응시생이 800여 명인 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경쟁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마 올해는 응시생이 800여 명에서 더 줄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이제 숨은 자격증 보유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시험에 뛰어들지를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는 200여 명씩 이렇게 뽑으면은 적체된 인원이 조금씩 줄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한번 보면은 서울 경기가 참 눈에 띄죠. 36명, 83명. 그래서 서울도 뭐 괜찮고 작년 25명에 비해서 경기도도 괜찮습니다. 70명에 비해서 83명 많이 늘었죠. 그래서 뭐 증가율로 보면 서울이 더 많이 늘었는데 숫자 83이라는 숫자가 워낙 커서 경기가 눈에 띕니다. 뭐 인천도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마찬가지. 세종은 좀 줄었습니다. 세종은 작년에 8명이 꽤 많은 숫자였어요. 8명이 많은 숫자였기 때문에 4명이 그냥 평소대로 좀 돌아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전이 그동안 계속 안 뽑았었는데 대전이 2명으로 이제 정말 오랜만에 뽑았고요. 이 그동안 대전을 안 뽑았기 때문에 대전을 연구로 하신 대전에 집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쓰시고 싶을 거예요. 근데 2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제 눈치가 많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종도 이제 인기 지역이고 또 작년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이 세종대전은 상당히 쉽지 않은 지역이 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측이란 게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100%는 아니에요. 빗나갈 수도 있고 눈치 작전 빗나가서 갑자기 점수가 확 낮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쉬운 지역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충북, 충남은 6명, 14명으로 작년보다 충북은 조금 늘었고 충남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으니까 14명. 그래서 사실 세종대전을 이제 안 쓰고 좀 안전책으로 지원하실 이 충청도 분들은 충북, 충남 중에서 이제 충남 쪽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충북이 적다고 해서 뭐 반드시 점수가 뭐 이쪽이 뭐 낮다거나 높다거나 이렇게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좀 더 이제 숫자가 높은 충남 쪽이 변수가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아주 점수가 높다거나 낮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격선에 가까워진 선생님이라면 안전하게 충남을 써보고 싶으실 거예요. 네, 또 그렇게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충청도 지역은 그렇고 그다음에 전라도 지역 쪽으로 가볼까요? 광주는 1명. 이게 재작년이었나요? 언제 2, 3년 전에 광주가 1명 뽑았는데 1차 합격자가 1명이어가지고 이제 1명 이외에 전원과락 이제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도 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1명이라고 해서 1명이 반드시 점수가 높이 나올 것이냐 그것도 또 아니라는 거죠. 참 이 광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1명. 네. 그다음에 전북 전남은 3명 2명으로 많이 안 뽑고요. 전남은 전에 워낙 많이 뽑아가지고 재작년이었나요? 워낙 많이 뽑아가지고
여력이 없고, 전북도 적게 뽑는 거는 조금 의외입니다. 부산이 이번에 많이 뽑죠. 예, 작년에도 11명이나 뽑았는데 올해도 14명이나 뽑아서 부산 괜찮습니다. 사실 근데 이 지방에서는 이렇게 14라는 숫자가 좀 커 보이긴 하는데, 사실 수도권에 비하면 부산의 또 인구를 생각하면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많아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적게 뽑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서는 부산이 제일 눈에 띄고, 부산이 또 광역시고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점수가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대구는 또 2명밖에 안 뽑아요. 작년에 4명 뽑았었는데 2명으로 줄어서 대구 쪽도 뭔가 눈치 작전이 좀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실력자라고 하실 분들이 대구에 뭐 2~3명 이렇게 써버리면 참 난감해지는 건데, 그래서 아, 나는 반드시 대구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부산 쪽을 쓰시는 게 당연히 안전하겠죠. 그다음에 울산 5명 좀 줄었고, 그다음에 경북 5명 많이 줄었고요. 경북이 줄은 대신 경남이 늘었습니다. 20명. 자, 그다음에 제주는 4명으로 그냥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223명이 나왔는데, 자기가 쓰고 싶은 지역이 있으실 거예요. 이상 원서 쓸 때마다 매년 고민되실 텐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나는 선생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이 하던 일을 계속한다, 이제 이런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소신 지원을 했습니다. 내가 일할 지역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지원을 했던 거죠. 떨어져도 그만. 자, 근데 이제 선생님들의 경우를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하고 싶은 내 연구가 있는 지역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험 준비를 한다. 근데 올해 공부를 1년 해봤는데 합격할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냥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그냥 할 만은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당연히 소신 지원하셔야죠. A라는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난 지금 A라는 지역에서 또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불안해요. 여기 한두 명밖에 안 뽑고 불안해요. 그래서 B 지역에 일단 안전하게 합격을 한 다음에 A 지역으로 내년에 시험을 봐야지. 이거 진짜 힘듭니다. 이게 힘든 이유가 이 두 지역은 떨어져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출퇴근을 해야 돼요. 출퇴근. 그렇기 때문에 이 A 지역에서 기간제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B 지역으로 출퇴근하면서, 혹은 관사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방을 구할 수도 있고, 타 지역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이제 다만 정교사이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은 좀 있겠죠. 혹시 뭐 실패하더라도 이사 와서 이 지역에 정착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보 컴퓨터라는 과목이 지금 임용시험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가 앞으로 계속 많이 뽑을 거거든요. 뽑는 인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다고 하죠. 전체 인원도 올해 많이 줄었고, 근데 정보 컴퓨터는 앞으로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5년에서 10년 망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계속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을 내가 좀 갖췄다라고 생각하면 2~3번 하면은 못 붙을 일이 없다라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 선택을 소신 지원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건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모든 선택은 선생님들의 뭐라 할까요? 본인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네, 제가 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은 저는 분명히 소신 지원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 합격해봤자 자기 지역으로 가고 싶은 생각 계속 들거든요. 결국엔 또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 지역에서 기간제 일하면서 공부를 할 거냐, 다른 지역 가서 정교사로 일하면서 공부할 거냐, 두 차이거든요. 결국에 시험은 또 봐야 돼요. 우리 지역에서 떨어졌든지 다른 지역에서 붙었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시험은 봐야 되는데 어디서 공부할 거냐, 여기서 공부하는 게 편할 거라는 거죠.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선택으로 뭔가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번 떨어져 봤고, 저는 일하면서 그냥 제가 기존에 하던 일 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떨어졌다가 나중에 붙으면 결국엔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원서 쓰실 텐데 뭐 첫날 정도, 1일차 정도는 뭐 한번 눈치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텐데, 우리 지역에서 첫날에 쓰는 사람이 몇 명 있나, 저 첫날 자신 있게 쓰는 사람 몇 명이지. 근데 사실 그것도 의미는 없어요. 첫날 쓰는 사람이라고 다 실력자는 아니거든요. 뭐 첫날 정도는 눈치 보더라도 이틀째 안에는 다 소신지원하시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날은, 5일째 마지막 날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시스템 마비되는 경우도 있고 불안하잖아요.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쓰시고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이 워낙 낮아서 서울은 높을 걸로 예상합니다.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이 이제 1.5배로 바뀌었죠. 그래서 강원이 그동안 이제 2배수니까 점수가 낮았을 건데 이것도 소폭 올라가지 않을까. 또 강원이 약간 비선호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쪽 연고가 계신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점수가 낮진 않습니다. 세종대전은 점수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명인데 눈치 작전 심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남 쪽이 최근 한 2년 전인가요? 많이 뽑았잖아요. 재임용 수요가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광주는 낮기가 어렵다 예측을 하고요. 부산도 뭐 어느 정도 높을 수 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 근데 부산 대구인데 대구가 적게 뽑긴 하지만 이게 어디가 높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건 열어봐야 하는 것 같고, 경남이 이제 20명 뽑는데 경남이 좀 낮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눈치 싸움이 시작되면 여기가 높을 수도 있는데 이 20명이라는 숫자는 꽤나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변동이 생기기에 좀 쉽지 않은 숫자예요. 숫자가 꽤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낮은 점수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주는 뭐 항상 그랬듯이 제주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뽑지도 않고요. 올해 그냥 보통 뽑는 인원 정도이기 때문에 제주도 약간은 높은 정도 예상합니다. 네, 올해 티오는 뭐 이 정도 예상을 하고요. 네, 다음 주에 지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영상 낀 또 다른 주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임용 대비 특강이라고 몇 개 올리다가 요즘에 좀 뜸한데, 제가 요즘에 뭐 다른 거 하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죄송한데 앞으로 조금씩이나마 또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좀, 좀 생뚱맞죠? 갑자기 달리기. 제가 평생 운동이라는 거를 잘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체력도 굉장히 약하고 운동신경도 뭐 그닥. 그 다음에 또 나이도 많아져가지고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운동에는 뭐 거의 최악의 상태죠. 운동을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달리기로 좀 체력 관리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반이면 45일인데 45일을 뭐 매일 뛰진 않았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3회 4회 이렇게 뛰다가, 이때는 좀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뛴 게 아니고 적게 뛰었어요. 적게.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첫날 6km를 뛰었습니다. 6km 뛰는데 거의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6km 1시간이면 걷는 것보다 좀 빠른 정도? 빨리 걷는 거와 아주 걷는지 뛰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뛰는 그 정도 속도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6km 1시간 동안 뛰고 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뛰니까 지금은 한 번 뛰면은 한 16km까지 뜁니다. 가장 많이 뛴 날이에요. 16km.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 얘기를 왜 했냐니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체력 관리를 위해서 이제 뛴 거지만은 선생님들 시험 준비하는 거랑 좀 연관을 지어서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선생님들 공부하시는 게 공부가 재능이냐 아니면 노력이냐 어느 건지 이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재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재능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100점이고 여기가 0점이다. 이러면은 우리 시험은 이 100점을 맞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95점 맞는 시험도 아닙니다. 이 중간쯤 여기에만 맞으면은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0이면은 이렇게 점선을 두 개 그어 볼까요? 여기는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의 점수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점선은 공부 하나도 안 할 때의 점수. 자, 이게 누구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밑에 있겠죠. 근데 이 합격선이 이제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이게 합격선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공부 안 하고도 붙을 수가 있고요. 누군가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붙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우리 중에 10명에 1명도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이렇게 다 걸쳐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재능인 게 맞지만 노력하면은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할 때는 여기에 있지만 공부하면은 반드시 이 선 넘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10명 중에 9명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재능이 없는 분야, 낮은 게 아니라 없다고 할까요? 낮은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서 한번 뭔가 도전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용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내가 재능이 없나? 이렇게 의심이 되시는 선생님들이 저를 보시고 노력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서 사실 임용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시작한 달리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아무 재능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해보지도 않은 저지만 40년 넘게 운동이란 거랑은 친해져 본 적이 없는 저이긴 하지만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11월에 이제 마라톤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마라톤 대회. 이제 그래서 풀코스 마라톤 42km는 못 뛰고요. 이건 하다간 제가 죽을 것 같고 이건 아니고 하프 2분의 1 코스 하프 마라톤 21km 정도 되니까 요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어제 뛰었는데 어제 16km를 뛰었어요. 근데 이제 16km 뛴 페이스를 재보니까 그 페이스로 계속 뛰면은 21km를 제한 시간 안에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2.5시간 안에 들어와야 기록 인정이 되거든요. 2시간 반. 2시간 반 안에 뛰어야 되는데 지금 16km 뛴 거 보니까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체력을 길러서 뛰어야 됩니다. 지금 시간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저에게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하프 마라톤을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늘려나가는 거 16km니까 내일은 17km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뭐 18km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일주일에 3-4번 뛰었다 그랬는데 초반에는 지금은 이게 키로수가 늘어나니까
일주일에 세네 번 못 뛰어요. 발목이랑 무릎이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몸이 약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래야지 이제 관절이 버티더라고요. 그럼 아픈 것도 좀 사라지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1, 2kg씩만 늘려가지고 21kg 만든 다음에 속도 조절해가지고 2시간 반 안에 완주하는 거.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11월 달에 마라톤 대회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선생님들은 공부에 재능이 없다고 혹시 의심하시는, 본인의 재능을 의심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이런 거 갑자기 운동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런 거 도전하고 있으니까 제가 혹시 이거 성공하는 걸로 용기를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공부하시는데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첫 번째가 이제 달리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달리기랑 마찬가지로 저는 영어를 싫어하고 영어를 싫어했어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학교 졸업하고 뭐 20년 넘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적은 지금 뭐 거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중1, 초4 두 명이 있는데 얘네들 영어 공부하는 걸 잠깐 어깨너머로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내 지금 영어는 그냥 초등학생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다시 이것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달리기랑 마찬가지로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는 분야지만 공부해서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 이거는 시작한 지 일주 됐어요. 10월 초부터 시작했으니까 2달 정도 공부해서 11월 말 선생님들 임용볼 전후로 해가지고 토익 시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수준인 제 영어 실력이 11월 말에 토익 몇 점이나 나올 것인지 이것도 한번 제가 공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느라고 영상을 많이 못 찍고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되게 죄송하고, 어쨌든 이것과는 별개로 두 가지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동기부여를 좀 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도 많이는 못 찍지만 틈틈이 한두 개씩 또 촬영해서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잡소리가 좀 길었는데 티오 223명 장애 티오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신 선생님들께는 좀 죄송하고요. 따로 또 인터넷에서 자료 잘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인원 많이 나왔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혹시 지금 좌절 또는 고민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런 사람도 저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게 또 되는구나, 이런 거를 혹시 보실 수 있다면은 선생님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추측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근황은 앞으로도 뭐 가끔씩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려보도록 하고요. 또 임용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 또 영상 찍으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